잔을 갈고 덮는 발자국들 멀리 들려오는 소리 양파트 환호 신나는 주인세 뮤지컬 일기 쓴 남자는 제가 뭐 조선 팝 뮤지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의 전통의 소리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현대 뮤지컬 음악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한국만의 색채를 가진 음악과 한국만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는 진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만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입니다. 일기 쓰는 남자 검시를 시작하라! 이천부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상세히 고하거라!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요.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나으리, 어허! 절대로. 광명시청 대회의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대회의실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경산 정원용 선생의 뭐 여러 가지 일기를 묶어놓은 경산집. 직업인지라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들이 왜 학술 연구를 하고 있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분이 남기신 기록 중에 유경록이라는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살인 사건 기록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게 왜 조선 시대에 살인 사건을 기록해서 보고서를 남겼을까? 이분은 백성들, 그러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참지 못했던 거예요. 손에 쥔 돌은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필요하다! 흩어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이는 실시간하다! 간수하라 남겨놓은 증거!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5분의 임금을 섬기셨던 또 그 시대에 굉장히 특별히 장수하셨던 어른이세요. 근데 정조 때 태어나셔서 순조 때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고종 때까지 무려 7번의 영정을 왔다 갔다 하시고 참 긴 세월 동안 그 혼란한 조선 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남자 난 이게 뭐지 이 뭐지 양반 아닌 천출도 아닌 반반 난 외로운 인생이 뭐지 말은 잘해 일하기 싫어할량 딱 맞는 일이 있었네 왜 집으라 들어는 봤어 나요 꽤 잘 나가는 변호인 어려운 이들 위해 변호해주니 복들이 넘굴째 난 왜 지분이 뭐지 외로운 남자 정원용만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겁거나 진지해질 수도 있는데 이모지가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야기들을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은퇴한 재상 김우여의 집으로 가자.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자액이면 표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히 살펴라.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시신의 상태는 복줄로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에게 구분이 어려웠다며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대감께서는 아들 아내와 며느리가 비명에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느 아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대감! 설마 이리 사냥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양반들이 노비들을 산에서 죽여놓고 나는 이리를 죽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죄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죄인을 찾아야 하니까 무고한 백성에게 덮어씌우고, 이런 식의 어쨌든 권력으로 인해서 권력이 남용되는 걸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사를 제발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제발 수사해서 무고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었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내 청을 들어야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네 년이 또 피맛이 그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 기꺼이 그리하마. 쓰러지고 또 부서져 가도 푸른 달이 붉게 떠올라도 비린 입술로 간청해 보아도 너의 운명 살아가라. 조선의 음악을 팝스럽게 할 수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김문구 음악 감독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조선 팝일 수 있냐 했더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국악 베이스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양악적인 특성들, 그게 섞여 있을 때 조선과 팝이 딱 어우러지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팝은 우리의 음악 베이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들이 얹혀진 그런 멜로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하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셔.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자네가 있지 않은가? 미안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알 수 없었네. 백성 고통 한 맺힌 억울함을 정의롭다 후원했던 내 과거를 용서하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검시를 시작하라는 말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무고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원용 선생과 같은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히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검시를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정원용 선생을 2025년에 다시 소환해냈습니다.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알려주